자, 거기다가 미국 경제 실상을 지금 현 상황을 지금 대충 본 거예요. 미국 경제가 그동안에 달러 힘에 의존한 결과 어떻게 돼버렸냐면요. 미국이 그러니까 달러 찍어낸 규모가 금융위기 전에는 GDP 대비 6%뿐이 안 됐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지난해 말에 38%로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찍어댄 거야. 엄청 찍어댄 결과 이 돈을 그러니까 회수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일본 정도는 아니라 하지만은 일본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돈을 찍어내가지고 감당 못할 정도, 금리를 못 올릴 정도로 돼버렸잖아요. 자, 이 문제가 미국도 마찬가지. 근데 미국 정부 부채가 금융위기 전에는 60%도 안 됐었어요. GDP 대비. 근데 지금 120%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120% 가까이. 예? 팬데믹 직전에도 그러니까 100%가 채 안 됐었는데 한 20% 가까이, 20% 가까이 증가했잖아요. 지난 2년 사이에. 그 결과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재정 부담이요. 올해요. 올해 정부 재정 부담이 3,990억 달러. 이게 순 이자만 그렇습니다. 이자. 네? 정부가 갚아야 될 이자 규모가 거의 4천억 달러 돼요. 내년은 4,420억 달러. 이게 앞으로 10년 후에는 1조 2천억 달러가 된다는 거예요. 순 이자가 앞으로 10년 사이에 8조 1천억 달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한 겁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한 거예요. 예? 올해 3월 달에. 자, 거기다가 미국도 그러니까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지고 재정을 운영할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재정 수입, 레비뉴 대비해서 순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을 봐보세요. 22년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큰 변화가 없잖아요. 10% 미만에서. 과거 그러니까 한 15년 동안에. 근데 앞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게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추정한 거예요. 네? 연방정부의 전체 수입 중에서 거의 40%를 이자 갚는데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본이 이렇거든요. 일본이 지금 현재. 일본이 세금 걷어가지고 40%를 이자 갚는데 써야 되거든요. 이자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봐보세요. 지난 그러니까 40년 동안에는요. 예? 정부의 지출, GDP 대비 정부의 지출이 한 2.5%였었어요. 그 중에 R&D, 그 다음에 사회간접자본, 교육 이런 데다 투자했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앞으로 이게 보게 되면은 기하급수로 증가해가지고 GDP 대비 7.2%를 여기 투자된다 이거예요. 여기 과거에 투자했던 것이 2.5%에 거의 몇 배입니까? 3배 정도를 그러니까 투자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부담으로 미래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예? 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자, 이거 그다음에 미국의 가계부채입니다. 가계부채는 우리보다 그래도 금융위기 터지면서 관리를 했지만은 그래도 올라갔죠. 꽤 올라갔죠. 금융위기 터지던 무렵에 85%까지 GDP에 올라갔는데 이게 한 87, 지금 이게 한 65%까지 예, 줄어든 저게 87.4%까지 118%였는데 금융위기 직전에 118%였는데 87.4%까지 줄어들었지만은 그래도 이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특히 전체 부채에서 모기지 부채가 많이 여기 차지하고 있죠. 우리보다 굉장히 낮은 거죠. 금융위기 이후에 관리를 한 거예요. GDP 대비 118%였잖아. 2007년 4분기 때는요. 말에는. 근데 올해 1분기는 87.4%까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얼마입니까? 30%포인트 정도 줄은 거잖아요. 최근에 좀 증가했어도. 그렇죠? 절대 부채액은 증가했지만은 GDP 대비로는 줄어든 거잖아요. 예?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미국은 가계부채를 상당히 관리를 한 거예요. 그 대신 정부 부채로 방어를 한 거죠. 모기지 부채를 제외한 가계부채를 보게 되면 대학생들 학자금 부채가 엄청 증가했죠. 금융위기 전에 5,500달러였었는데 이게 거의 3배 정도인 1조 6천억 달러까지. 그래서 미국의 대학생들 학자금 대출 탕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그거가 논쟁이 벌어진 게 그겁니다. 예?
상대적으로 신용카드 대출이라든가 자동차 대출도 한 2배 거의 가깝게 증가했지만은 학자금 대출이 굉장히 가잖아요.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크게 증가한다는 얘기는 뭐겠습니까? 미국의 대학생들도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을 잡기 힘들다는 얘기인 겁니다. 과거에는 졸업하고 나서 좋은 직장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대출받은 것도 상환하고 그리고 또 여윳돈 가지고 자동차도 사고 그리고 또 이제 장기적으로 주택 대출금도 받아가지고 자기 집도 마련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평생 이제 그걸 갚아가면서 이렇게 사는 게 미국 중산층의 전통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학자금 대출이 이렇게 미상한 금액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는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얘기죠. 미국도요. 그렇죠? 예.